반갑습니다. XRP 홀더 여러분들, 데일리 마켓의 마커스입니다. 요즘 XRP 쳐다도 보기 싫으시죠?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XRP 현물 ETF 잘 거래되고 있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유통량이 15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백악관 가상자산 회동이 예정돼 있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회의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 가격은 여전히 1달러 부근에서 힘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점을 생각하면 70% 넘게 빠진 가격대에서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XRP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호재가 더 나오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호재들과 재료들이 실제 XRP 수요로 얼마나 연결이 되고 있느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미국 XRP 현물 ETF에는 225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32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XRP 현물 ETF의 순자산 가치는 9억 3,300만 달러. 누적으로 들어온 자금은 15억 1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죠? ETF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한 주 동안은 다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XRP 미국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올해 3월 초 이미 누적 유입액 1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투자자가 XRP를 사려면 직접 거래소 계좌를 만들고 코인을 사야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증권 계좌에서 ETF를 통해 XRP 가격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접근 방법이 훨씬 쉬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숫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난주 XRP ETF에 들어온 225만 달러의 순유입이 5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 하루에 거의 다 들어왔죠. 나머지 4거래일은 순유입이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 ETF에 자금이 다시 몰려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부족한 거죠. 하지만 돈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XRP 가격이 1달러 근처에서 계속 답답한 이유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XRP를 사는 통로는 있는데 기관도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신규 자금의 속도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ETF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과 ETF로 매일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건 별개의 이야기니까요. 그렇다고 ETF가 있는데도 가격이 안 올랐으니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XRP 현물 ETF의 역사적 누적 순유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ETF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XRP가 기관 수탁 구조 안으로 들어간 것도 사실이죠. 리플이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서는 미국의 XRP 현물 ETF 5개에 7억 6,900만 개가 넘는 XRP가 수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전 XRP 시장에는 없었던 수요죠.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 다음 자금이 빠르게 이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 ETF가 XRP 가격을 올려주려면 ETF가 존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격만 보면 조용하지만 XRP 레저 안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리플 개발자인 바이어스 구스가 XRP 레저 기반의 새로운 스타트업을 9월 초에 공개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자산이 RLUSD입니다. 리플이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아직 공개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고 사실 백서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도 나온 건 없어요.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전통 산업의 일부 사업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고 결제 과정에서 RLUSD를 쓰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가 등장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하지만 RLUSD 쪽에서 확인되는 숫자는 꽤 빠르게 커졌습니다. 리플 공식 자료를 보면 8월 6일 기준 RLUSD 유통량은 15억 8,960만 달러, 준비 자산은 17억 26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거죠. RLUSD가 처음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 자산을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보다는 결제, 정산, 토큰화, 기관금융에 사용하는 달러 자산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 리플의 개발자 스타트업도 바로 이 방향과 연결이 되는 거죠. RLUSD를 그냥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에서 돈을 주고 받는데 쓰겠다, 이런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홀더들에게는 좀 불편하지만 꼭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RLUSD는 XRP가 아니죠. 가격도 1달러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RLUSD 결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XRP를 시장에서 새로 사야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XRP 레저에서 RLUSD를 사용하는 과정에는 XRP 네트워크 수수료 등이 필요하지만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RLUSD 거래 규모와 XRP 매수 규모를 그대로 연결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RLUSD가 15억 달러가 됐으니 XRP도 바로 오른다, 이런 계산은 어려운 거죠. 실제로 이번 스타트업 기사에서도 RLUSD 사업이 XRP 가격이나 XRP 레저 사용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사업 구조가 공개돼야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XRP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 리플의 사업 방향을 보면은 방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결제, 커스터디, 토큰화, 기관금융, 그리고 RLUSD까지 리플은 하나의 XRP 결제 회사에서 디지털 자산을 금융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회사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XRP 레저의 사용처가 늘고 그 위에 더 많은 자산이 올라오고 유동성이 커진다면 XRP가 사용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이 실제 XRP 수요까지 이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리플 회사는 계속 커지는데 XRP 보유자는 그 가격에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XRP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규제 쪽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나옵니다.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가상자산업계와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시장구조 법안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혁신자문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가 열립니다. 이 일정은 CFTC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위원 명단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나스닥, CME 그룹 등이 함께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XRP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죠.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CFTC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20일에 XRP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건 아니죠. 백악관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클래리티법이 그날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일정의 의미를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확대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리플에게는 몇 년 전과 완전히 다른 장면이죠. 한때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리플의 최고 경영자가 미국 규제기관의 공식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논의하는 자리에 마주 앉아 있는 거죠. 이 변화는 분명합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리플이 미국 금융시장 밖에서 규제를 기다리기만 하던 시기는 지나갔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는 사실 리플 뉴스만 있는 것도 아니죠. 19일에는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의사록에서 긴축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확인이 된다면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변수죠. 21일에는 일본 CPI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면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를 낮은 금리로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하던 자금이 빠져나오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RP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온다고 해서 XRP만 혼자 시장 전체를 거슬러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ETF 자금도 결국 전체 금융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XRP에는 이미 현물 ETF가 있고 누적으로 15억 달러 넘는 자금도 들어왔습니다. RLUSD는 15억 달러가 넘는 규모까지 성장을 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CFTC 공식 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새로운 결제 사업을 만들겠다는 개발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 우리 홀더들이 기다렸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달러예요. 저는 이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새로운 호재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ETF라면 225만 달러가 하루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RLUSD라면 유통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제와 정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이 돼야 됩니다. XRP 레저가 커진다면 그 성장이 XRP 자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로 연결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에서는 회의와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이 나와야 됩니다. XRP는 이제 호재가 없어서 기다리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요. 오히려 호재가 너무 많아져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백악관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고 CFTC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고 리플 쪽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XRP를 움직이는 건 기사의 개수가 아니라 ETF로 들어오는 돈이 계속되고 XRP 레저에서 실제 사용량이 늘고 그 사용이 XRP 수요까지 이어지는 것, 그 연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 1달러에서 답답하게 움직이는 XRP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뉴스를 하나하나 갈라보는 이야기 우리가 충분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트 앞에서는 더 막막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하락세가 강할 때, 이럴 때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차트의 정석 도서 2권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맞춰서 쓴 실전 교재고요. 1권과 2권, 2권 세트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